자, 성탄제 핵심 강의 노트 만들기 풀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번 시적 화자 문제입니다. 시적 화자는 현재 유년 시절 자신이 크게 열병을 앓았었고 이 열병을 위해서 눈속을 헤치고 산수 열매를 구해온 아버지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를 현재 쓰고 있는, 즉 이 시를 전달하고 있는 화자는 어른 화자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뒤에 뒷부분에 보면은 서러운 30살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30살 정도의 어른 화자가 과거의 자신의 일을 뭐하고 있어요? 회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 시각적 심상은 주로 색채 대비에 의해서 그 대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색채 대비 혹은 색상 대비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주로 이 시에서는 붉은색이 두드러지게 쓰이고 있습니다. 즉 1연에서 빨간 숯불 혹은 산수 열매 그리고 마지막 연의 혈액과 같은 부분은 모두 다 붉은색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붉은색은 각각 1연에서의 어두운 방의 검은색과 대비를 이루고 있으며 산수 열매나 혈액은 흰색의 눈과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촉각적 심상은 눈을 헤치고 약을 구하러 나갔다 오신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의 차가움 그리고 열로 상기한 자신의 볼의 뜨거움이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아버지의 헌신적 사랑이 더욱더 부각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3번입니다. 3번은 유견 이행의 시작이 보면은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지도 모른다라고 있죠. 여기서 그날 밤이라는 것은 화자가 자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던 그 경험, 그날 밤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현재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당연히 과거가 되겠죠. 그 공간은 시골이고 시적 화자의 경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그리고 유견 이행부터 끝까지가 당연히 현재고요. 공간은 도시겠죠. 그런 어른이 된 시적 화자가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음이 경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 전반부와 후반부가 크게 대칭 구조로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바로 4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눈의 역할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화자의 그런 과거, 성탄제도 내리는 그 눈이 자연스럽게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연결주 매개체 역할, 과거를 회상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 등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산수유 열매입니다. 산수유 열매는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헌신적 사랑임은 다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이 시의 오연에서 보면은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나 이꼴 어린 짐승이라는 은유적 표현이 나오는데요. 짐승이라 해서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보호를 받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즉, 만약 여기에서 화자가 심하게 열병을 앓고 있는데 아버지의 존재가 없었더라면 이 시적 화자는 죽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린 짐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시의 주제입니다. 이 시의 주제는 과거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헌신적 사랑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함께 주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번 노래 어머니께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주제의 공통점이죠.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헌신적 사랑을 둘 다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들은 이 두 작품이 모두 가난한 유년 시절,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라는 그 배경이 같더라 하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던데요. 이런 부분도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은 시 성탄제에서는 부성애가 강조가 되고 있죠. 이 부성애를 드러내기 위해서 산수 열매를 소재로 취하고 있고요. 노래 어머니께는 모성애를 그려내고 있으며 모성애를 위해서 짜장면이라는 소재를 취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8번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평범한 시어로 가족을 위해 말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아버지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 고독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이 시의 특징은 반복과 열거를 통해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 반복되는 부분은 뭐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가 된다 라는 부분이고 이런 아버지의 특징들을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나열하고 되는 거죠. 이런 거 1, 2, 3년에서 보면 아버지는 굉장히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 되죠. 바깥에서는 어떤 모습인지를 몰라도 항상 집에 돌아오면은 평범한 아버지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해당 식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세상의 모든 위험에 처해 있어서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자, 주례안전 참새의 마음인 거죠. 자, 두 번째, 자식은 아버지에게 있어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이자 삶의 전부이다 하는 부분은 뭡니까? 그죠? 아버지에게 있어서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이며 아버지의 동포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겉으로는 아버지는 강하고 꿋꿋해 보이지만 나약한 면이 있음. 그것은 뭐죠? 아버지가 흘리는 눈물이 되겠죠. 아버지는 겉으로는 눈물이 잘 보이지 않죠. 하지만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바깥 생활에서 겪어야만 하는 아버지의 삶의 고달픔이나 괴로움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때라고 볼 수 있겠죠. 아버지의 때. 그리고 마지막 이러한 것을 고달픔이나 괴로움을 우리가 위로해주고 또 깨끗하게 씻어주는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예, 씻김이죠. 이런 아버지의 괴로움을 씻김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다소나마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당 식구를 찾아봤고요. 그러면 시 제목 아버지의 마음은 결국은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그렇죠.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다 라고 보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 자, 오늘의 강의는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